자, 다음은 그러면은 뭐 계속 지금 뭐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부분, 안전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시간하고 뭐 다음 시간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텐데, 뭐 왜 지금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하고 뭐 하는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능 안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들, 위험이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오동작이라고 하는 것들, 멀펑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식별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처음에 이제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팅하고 실제 그런 것들을 어, 릴리즈하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생명주기 단계별로, 개발 단계별, 처음에 계획서부터 그런 단계별로 최소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같은 것들, 위험 요소들을 식별하고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예방하거나 저감하거나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생명 주기 단계별로 어떻게 그런 것들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안전한 소프트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기능 안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생명 주기 단계별로 여러 가지 뭐 절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수행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지금 적용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국제 표준, 그게 이제 기능 안전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IC 표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508이라고 하는 표준이 그런 기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한 글로벌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능 안전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그런 이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식별하고 결정을 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시스템에서 최대한 회피하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개발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제품의 어떤 설계, 구현에 반영할 수 있는 요건과 이제 기법들을 제공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식별을 했을 때 unreasonable한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 수용 가능한 리스크, 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험에 대한 수준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뭐 인명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뭐 그런 피해를 최소화해서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unreasonable한 리스크를 여기로 낮추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한 절차라든가 기법 같은 걸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리스크를 100%다 없애기는 어려워요. 물론 진짜 모든 어떤 비용을 극대화해서 이런 것들 리스크를 정말 최대한으로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공학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공학이라는 거는 적절한 그런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해서 어쨌든 뭐 양산을 해서 이런 것들을 판매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수준 내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저감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예,
그럼으로 인해서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표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에 대한 또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결국에는 기능 안전 표준이다. 그리고 기능 안전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게 아까 이제 IEC 61508이라고 하는 부분들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IEC라고 하는 이제 국제 표준에 대한 것들이 61508이 그런 그 전기전자에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별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저감하고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수단 같은 것들, 절차들 이런 것들이 생명 주기별로 이제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게 이제 기능안전 표준이 61508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61508이라고 하는 표준은 어떻게 보면은 최상위의 그런 지금 뭐 도메인에 좀 인디펜던트하게 모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류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능안전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특정 도메인의 도메인 특성에 맞춰갖고 또 이 61508에서 그런 기능안전 표준들이 많이 이제 파생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제조, 기계 제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료 기기 같은 것들 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도메인별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소프트웨어 비중이 뭐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 이제 비중이 커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궁극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플랫폼화되고 결국에는 이제 무인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도화될 텐데 전부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거고 또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 시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도메인별로 이 61508이라고 하는 이제 기능의 표준을 통해서 조금 더 도메인 특성을 반영한 부분들이 더 세분화됐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조, 기계 어떤 이제 매니팩처링 쪽의 어떤 뭐 그런 제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공장 자동화 같은 것들 이제 이런 도메인서부터 의료기기도 되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기능하는 것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그래서 또 공정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공정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그런 이제 뭐 석유 정제라든가 해서 이제 온도, 압력, 유량 같은 것들 제어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뭐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 또 이제 에너지 쪽에도 이제 기능한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거기에도 지금 되게 중요하죠. 특히 원자력 같은 것들은 그런 원자력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그런 시스템이 많겠죠. 거기에 대한 표준, 오일, 가스, 뭐 인더스트리 지금 프로세스 인더스트리하고 좀 유사한 부분.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자동차,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뭐 철도 쪽에 아까 지금 뭐 사고사례 설명드렸죠. 그 부분에 지금 이런 표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들은 지금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뭐 1980년대서부터 해서 61508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준서부터 해갖고 2020년까지 각각 도메인별로 지금 이런 이제 표준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표준들을 적용을 통해서 그 생명 주기별로 실제 시스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안전 설계, 안전 구현을, 안전 테스팅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뭐 절차, 활동, 기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품의 어떤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기능안전 기술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중심으로 제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중심으로 아까 이제 첫 장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특정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자동차의 기능안전 표준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별로, 단계별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지금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할 건데,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시간이 이제 저희 40분인데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도 실제로 이제 자동차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어떻게 명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IS 26162라고 하는 요 표준에 따라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설계 그런 테스트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늘은 제가 보내드린 그 교환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뭐 더 이제 좀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위해서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그다음에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때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뭐 레벨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건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